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페덱스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이 시간에 증시가 좋지는 않거든요. 한번 살짝만 그래도 볼까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아마 이게 익숙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보는 건데.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0.26이죠? 그래도 뭐 S&P 500하고 다우가 버티긴 하는데. 너셀도 좀 버티고. 아, 반도체 쪽이 좀 빠지는구나. 왜냐면은 제가 이 선물 지수를 좀 봤거든요. 아, 빠졌다가 밑꼬리 잡아줬구나. 눌림 캔들 나오고. 아,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 빠지고, 반도체 쪽 쫙쫙쫙 빠진다. 예. 근데 보니까 반도체 쪽이 빠지는구나. 나머지 섹터는 뭐 그렇게까지 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종목 개수로 보게 된다면, 제가 페덱스 종목을 분석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분위기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현재 분위기가 그쵸. 예, 보시다시피 그 나스닥이 살짝 지금 음봉을 주긴 하는데요. 상승한 종목 개수가 1918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1138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 네, 반도체 쪽만 지금 폭락하고 있다. AI 반도체 쪽만. 그런 상황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시간에 함께 볼게, 페덱스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덱스 종목은 현재 상승하고 있죠. 1.12로 상승합니다. 뭐 페덱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도 뭐 그래도 살짝만 소개해 드릴게요. 페덱스 코퍼레이션 티커명은 FDX. 미국 및 국제적으로 운송, 전자상거래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이죠. 예, 다들 아시죠. 택배 기업. 주요 세그먼트로는 페덱스 익스프레스, 페덱스 그라운드, 페덱스 프레이트, 페덱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뭐 운송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운송을 뭐 트럭을 하냐, 뭐 그냥 이제 육상에서 운송을 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운송 관련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 판매, 마케팅,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고객 서비스,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은 이제 페덱스 서비스에서 하는 거죠. 네, 뭐 아시니까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그 페덱스 한번 이제 볼게요. 우선 이제 그 페덱스의 그 재무 상태를 좀 같이 볼게요. 펀더멘탈을 좀 아셔야 될 부분도 있어서 포지션을 볼까요? 포지션. 현재 포지션. 여기가 그 주봉이거든요. 주봉까지 올라왔다가 그치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여기가 월봉이고 월봉까지 지금 꽤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월봉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 전저가 여기 월봉에서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도 보니까는 이게 여기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연 단위로 보니까 여기가 2020년이고, 그치? 최근에 2024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 뭔가 그냥 박스권이에요. 몇 년째. 2018년에서 2024년 지금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은 하락했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빠졌을 때. 예, 하락했을 때가 기회인 거야. 박스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거 없어요. 뭐 이 회사는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물류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성장이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거의 같은 자리 아니에요? 그래 다만 이제 전저가를 약간 높였다는 건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고, 그쵸? 2020년에 여기가 2020년이거든요.
지금 2024년이란 말이야. 근데 정가를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약간 박스권 매매의 관점으로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그냥 하락했을 때가 기회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게 추세가 이건 일봉이거든. 지금 여기는 주봉이고 이건 월봉이고 이건 일봉인데 일봉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은 이 포지션이 그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이미 박스권 자리에서 올라와 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항대 걸린 거죠. 예, 저항대 걸린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갔죠. 추세가 살짝 꺾이죠. 그리고 이렇게 꺾였죠. 그렇죠. 그래도 약간 그게 있긴 하네요. 세기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긴 있네. 여기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걸린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잖아. 근데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 봐보세요. 여기서 움직여주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럼 이 자리는 반등 자리잖아요. 그렇죠. 반등 자리. 반등 자리. 그렇죠. 그래서 뭐 반등에 대한 수익은 좀 챙겨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페덱스를 여러분들과 좀 보게 된 이유가 이게 아마 그 오늘 그 실적 발표가 있을걸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뭐 지금 포지션 자체가 비싼 좀 이제 반등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6월 15일, 25일이죠. 이게 장마감하고 아마 페덱스 이거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저번 분기보다 EPS가 높죠. 예, 저번 분기에는 3.86달러인데 5.34달러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컨센서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도 219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저번 분기는 217억 달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것은 220억 5천만 달러잖아.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EPS도 좀 나아지는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 그래도 좀 반등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되긴 하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그 펀더멘털은 어떨까? 이 회사의 펀더멘털은 과연 괜찮을까? 예, 이게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 재무제표를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고 재무제표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재무제표를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여기 이제 우선은 이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를 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여기 자산이 나와요. 자산이 860 여기 밀리언이죠. 861억 달러예요. 자산이 861억 달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라이벌리티스 이게 이제 부채 쪽이거든요. 예, 근데 부채도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를 여기 보게 되면 다 더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에 이제 133억 달러, 그 다음에 200억 달러, 201억 달러, 그리고 263억 달러 이거 다 더해 보시면 아실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채가 이거 한번 더해 보시면 597억 3,900만 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자산 대비 몇 프로냐면 69%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자본이겠죠? 이거 자본은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자본이 지금 263억 달러잖아요. 그 263억 7,500만 달러죠. 그러면은 자본은 자산 대비 31%예요. 제가 써드릴까요? 자산이 31%고요. 예, 부채가 69% 그러니까 거의 70%가 가깝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는
부채가 많아요. 좋은 재무 상태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마 이 업종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어요. 업종의 특성상 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예, 물류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채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채가 많다고 해서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 상태표를 보게 되면 이 회사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특성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월봉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재무 상태표만 봐도 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되겠죠. 왜냐면 부채가 많잖아요. 성장성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볼게 예,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 보시면 될 건데 여기 포괄 손익계산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 나오죠. 레베뉴. 그래가지고 217억 달러 나와요. 예, 그리고 어, 오퍼레이팅 인컴 해가지고 네, 영업이익이 12억 달러 나오고 그다음에 넷 인컴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8억 7,900만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EPS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3. 죄송합니다. 이게 제 얼굴이 여기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다음 EPS가 3.5예요. 3.5면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식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낮다 높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걸 보실 적에 영업 이익률을 좀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익률.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5.7%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순이익률도 4%밖에 안 나와요. 제가 써드릴까요? 영업이익률이 약 5%예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4%예요. 그러니까 일에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5% 남고 4%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쵸.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어차피 뭐 요쪽 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물류 사업이 뭐 큰 걸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요쪽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인 거지. 안정적으로 하는 거지. 안정된 사업이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리테인드 어닝이죠. 어닝이 있어 가지고 이 잉여금이 그래도 371억 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하고 이 당기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꾸준하게 좀 돈을 쌓아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는 회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투자하시는 데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좀 뽑아낼 수가 있냐면 이게 물류 쪽이잖아요. 예, 물류 쪽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물류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해요. 나침반 역할을 좀 합니다. 예, 단순하게 뭐 내가 페덱스를 투자한다, 안 투자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영역은 아니고요. 투자는 이 종목의 특성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기술적 관점적인 부분. 왜냐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은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 기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만 예, 투자하고 운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는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눌림목을 줬을 때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맞게끔 네,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뭐 투자의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뭐 투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략적인 부분 이 회사의 특성을 아시고 나서 투자 알아서 전략적으로 뽑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뭐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페덱스가 이제
약간은 이제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경기가 둔화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좀 잘 활용하시면 이 종목을 좀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뭐 지금 이야기한다면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방송한 이유는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는 아마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현재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네, 반등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 정도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전작가를 높여가는 이제 성장의 모양새가 있죠. 매출도 증가하고 하니까 EPS도 좀 나아지고 하니까 성장의 모양새가 있는데 이게 그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이 종목은 네, 이 종목의 특성이 맞게끔만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투자하실 때 종목마다 업종마다 특성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는 거지 뭐 차트만 보고서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수준으로 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재테크란 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네 페덱스는 여기까지 좀 볼까요? 네,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설명해 드릴 건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어,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동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네, 일로도 오세요. 등록하셔서 네, 같이 투자로도 오세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